국회의원 예비후보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최우영 국민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비전 발표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한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우영 국민실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전면 좌측에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최우영 국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예비후보는 선산이 고향으로 형곡초, 평남중, 구미고를 졸업한 자랑스러운 구미 아들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정의용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북도 지역협의회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전략기획보좌단, 윤봉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국회의원 비서관, 이진복 윤석열 대통령 정무수석 국회의원 비서,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당 국회 경북도청에서 약 14년의 경력을 쌓아온 실전형 국정, 정책, 경제 전문가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우영 예비후보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우영 국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비전 발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기자분들 모시고 제가 비전 발표와 공약 기획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너무 영광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의 선거 문화가 하나하나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경북을 바꾸고 대한민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잘 양해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조금 제가 준비한 PT를 봐주시면서 이따 Q&A를 통해서 또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구미 변화의 시작 최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들어가기 전에 구미 변화의 바람이라고 2주 동안 현수막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 2주 동안 구미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그 의미가 있었던 제가 주도원이고요. 구미, 제가 옷을 12월 10일부터 입고는 구미 변화의 시작 최우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구미 변화의 시작을 알리겠고, 중간에 또 여러가지 선거 슬로건으로 해서 정교하고 박력 있게 한번 찾아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저도 정교하고 박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따라가는 최우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전 PT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봤는데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부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거는 정사정치의 다스리치를 쓰고 한문으로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그 정치학으로 말하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저희가 배워오고 있는데,
그 정치라는 거는 결국에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뽑는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근자열 원자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늘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철학인데,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원자를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쁘게 하고 거기를 감동을 주고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병원이 있는데 수육칠떡이라고, 수육칠떡은 상선약수를 알리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물의 본질만 따라가게 된다면 정치라는 것이 타협과 포용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위도 뚫는 끈기와 인내, 유리에 흘러가는 바다로 흘러가는 대입이 물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들만 잘 받아도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상당히 진일보의 영역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은 근자열 원자래 그리고 상선약수 이 두 가지 철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대 정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영역이 어느 순간부터 희화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희망과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여야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18대부터 국회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낮에는 싸워도 저녁에는 만나서 약주 한잔도 하시면서 풀고 대화 타협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저녁자리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님들끼리, 야당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이너서클을 맺어서 더 진영이 논리가 공고해지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타파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대 정치 중에 하나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세운 이유는 새로운 리더를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선한 인물의 공간위원장이 아마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당의 이제 얼굴이 상당히 젊어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원희룡 장관의 투톱 세대의 당 세대 교체가 되고 그 밑에 세대들이 정치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출마하게 되었는가? 왜 40세살인 네가 왜 뭘 안다고 출마하게 되었는가? 그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거는 흥미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전체 판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이제 뽑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하고 여의도 정치가 상당히 빠르게 급변하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감각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경험과 내공이 있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평균 연령이 조금 젊어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만 봐도 40대 국회의원이 벌써 3명이나 있고 예전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국회의원 계신 분들이 지금 다선 의원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배현진 의원님 같은 분들도 30대 후반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고요. 여소야대로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피로감으로 인해 앞으로 분명히 22대 총선에는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빚이 없기 때문에 정치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상당히 걸 수 있는데 YS 시대를 롤 모델로 하면 YS 시대는 42% 현역 물갈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들어온 국회의원 누구냐? 김무성, 그리고 지금 있는 이재호, 그리고 홍준표 이런 분들이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으로 지금 보물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고입니다. 평균 연령이 40.6세고요. 그리고 제가 출마하는 구미 1쪽 같은 경우에는 산동하고 양포 같은 경우는 32세, 35세까지 평균 연령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대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시대 정치, 두 번째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 세 번째 그리고 우리 구미의 40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의 대표성 이 세 가지에 제가 이제 부합할 수 있느냐 그 바람 위에 제가 올라타서 그 순풍의 바람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제가 그 순풍의 바람을 못 타고 밑에서 노져서 가느냐 그건 이제 시민들의 판단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최고영인가 네가 그동안 경북과 구미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뭐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아니 한나라당 서울시당 대학생 위원장 시절부터 제가 6대부터 이제 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한 13, 14년 했고요. 그리고 경북도청에서는 이제 경제특별보좌관을 하면서 경북의 이제 경제 정책 같은 걸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국회의원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고 실전으로 바로 투입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초선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화장실 찾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국회 업무 영역 메커니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상 영역도 있고 국정감사의 영역도 있고 그리고 결산 영역 그리고 지역구 관리 다양한 영역들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그동안 14년, 1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연습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속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구미에서나고 저는 구미에서 그래도 초중고를 나기 때문에 20년 이상 이제 살아온 애양심과 애착심이 남들보다 이제 강하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대표할 수 있는 40대인데 우리 평균 연령을 대표할 수 있는 세대론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면 구미에서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철호 도지사의 경제특별보좌관을 1년 2개월 동안 하면서 그 경북의 경제 영역에 대해서 많은 역할도 하고 예산도 따고 우리 반도체 특구 유치하는 데도 역할하고 제가 군데군데 모이지 않게 내가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제 파트에서는 조금 또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의 시장인 구미에서부터 우리 혁신의 아이콘을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그게 이제 제가 출마하게 된 5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최고영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좀 해보겠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0대인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기성의 정치 영역하고 완전히 다른 색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성 정치하고 똑같이 할 거면 연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뭔가 다른 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던 영역, 상상의 영역, 누군가 뛰어들지 않은 영역에서 도전해보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영역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 발자국에 잘하면 박수도 쳐주시고 못하면 잘못한다 꾸짖어 주시고 그 말씀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겠습니다. 최우영의 정치는 명품이다. 명품은 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정치의 영역도 누군가는 뛰어들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고 그런 영역으로 바꿔보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제가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펼쳐나가는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을 끌어내는가, 그건 제가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젊음인데 젊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경험 있고 능력 있는데 젊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있는 거지. 너 젊으니까 해봐 이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경험 있고 능력 있지만 그래도 40대 초반이니 너 젊은데 능력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 이제 현수막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이쪽 한쪽은 실전형 경제 전문가 최우영이고요. 왼쪽의 슬로건은 속도정치, 속도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속도정치, 속도경제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데 그 5월이 어디서 나오냐. 준비된 국회의원은 일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 문구에서부터 제가 보내는 속도정치, 속도경제라는 걸 썼는데 괜찮습니까? 속도정치, 속도경제. 네. 그럽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온 이제 슬로건이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국회에서 일을 1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약에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누구보다는 무한대로 좀 펼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정치는 이제 무한대 정치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테마는 어떻게 가져갈 건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걸 토대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기자분들이 말씀 주신 그 테마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테마를 가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제가 캐스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혁신, 변화, 개혁,
바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저한테 앞으로 주시면 제가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또 계속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정치 경제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초선에서 끝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대, 19대, 20대, 21대 계속 우리 국민의 현역 의원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측면이 중앙에서 역할을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다. 그 초선에 대한 한계, 그리고 지역에서 튼튼히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국회 20대 때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우리 지역 출신, 국민 출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개별단체 올라와서 국회에서 자리 잡고 보좌관 좀 되니 그때 이제 20대 후배들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모임을 만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 국회에서 여의도 모임을 하니 그때 이제 국민 출신이 부자금 국회의원님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좀 챙기고 그랬었는데, 국민 지역 출신들이 상당히 없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국민 경제는 기형적인 구조로 우리 소득은 구미에서 하고 소비는 대구 가서 하고 손발이 잘린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미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실질적인 수치를 보니까 상반기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간다. 공장 가동률이 63%에 불과하다. IMF 이게 최악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호영 네가 국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데, 네가 어떤 보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구미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라는 훌륭한 정신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은 그 개혁을 이뤄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듯이 제2의 박정희 운동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2의 박정희 운동은 어떤 것이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그 산림 녹화 사업에 이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구미가 보구수의 성지인 만큼 그만큼 정치적 목소리도 좀 내야 되고 훌륭한 재원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변화의 바람을 구미에서부터 일으켜가지고 수도권까지 올리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 경제가 제조업으로 20년 오다가 지금 흥망성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아이디어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 아이디어 산업의 전환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스타트업 하나가 기업을 그 실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 수치를 제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삼성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게 2,500조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경제보다 더 큰 3,200조, 애플 하나가 3,700조를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구미도 그런 스타트업을 잘 육성해서 우리 구미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게 국정과제 아주 중요한 아젠다고, 시도지사협의회를 제2의 국무회의로 올려가지고 시도지사들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방향입니다. 다행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님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 철학을 가지고 있고 두 분이 그 힘을 합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미가 지방시대를 여는 최초의 롤 모델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에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큰 틀에서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세계 경쟁 성장률이 1950년도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4%를 만들 때 우리나라가 8%를 이뤄냈던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압축 성장을 이루는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도 어떤 것이 있느냐, 도시화가 진행되는데 선진국이 200년이 걸릴 때 대한민국 30년에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넘어갈 때
영국에 100년, 일본이 40년, 우리나라 채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런 저력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 누군가는 그런 역할들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1호 공약은 뭐냐? 이 공약의 영역을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금 도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걸 도전하고 시도했을 때 부딪혀 봤을 때 이겨낼지 말지는 결과물의 문제지 과정조차 걷지 않는다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붐이 있지 않습니까? 메가시티의 붐이 서울의 김포를 편입한답니다.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역발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최후형 어떻게 할 거냐? 최후형의 비상 프로젝트로 붐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공항 배후도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공항 배후도시 어떻게 만들 건데요? 물류 창고 가져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데 구미가 공항을 다 먹으려고 하면 지형적으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소보를 구미로 가지고 버리면 구미가 공항을 100%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군이 소보 병어를 구미 편입을 추진하겠다. 구미가 공항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말을 하려 하고 수사도 하려 합니다. 영남일보 사설자에 나왔고 글로벌 항공 거점을 TK 신공항을 만들겠다. 알리바바를 데리고 들어오겠다. 데리고 들어오면 뭐 할 건데요? 구미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치들 산출 못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항공 물류 거점 TK 신공항을 만들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어떤 혜택이 있을 건데 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구미가 공항 전체를 들고 오자. 김포 인구 48만을 서울로 땡기라는데 군이 소보면 2,800명입니다. 2,800명 구미로 땡길 수 있는 거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자체가 기형적입니다. 대구에서 편입된 군이 자체가 기형적이고 여기 해평이고 산동이 소보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지역에 공항이 이 지역에 들어가고 이 저희가 어떤 쪽의 측면에 제가 차관을 했냐면 공항이 들어가면 공항 앞에 도시는 발전합니다. 공항 뒤에 도시는 죽게 마련입니다. 소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편입되어 있으면 이쪽에 대구 앞쪽에 소보면에 앞쪽에 대구는 발전하지만 소보 뒤쪽에 소보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우리 KTX 김천 구미 역사를 보더라도 김천 KTX 앞에는 발전했지만 그 뒤에는 황장 허벌판입니다. 소보 입장에서도 대구에서 후 도시가 되는 것보다 구미에서의 전진 도시가 되어버리면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안을 해가지고 본인이 소보를 구미로 편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도가 움직이다 보면 구미로 이렇게 편입되고 신공항이 저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보가 구미에 들어와 버리면 구미 앞 전진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보면이 대구의 후방 도시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구미의 최전방 전략 도시로 비상할 것인가 이거는 추후에 제가 공약으로 던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주민투표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보면이 구미에 편입되게 되면 한국 물류 단지가 조성이 되고 동해안권 물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륙 수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소보면은 공항 복합 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물류 기업이 유치되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기회 발전 특구의 가능성, 교육 자유 특구의 지정, 국제학교의 유치 가능성이 다 높아지는 겁니다. 이와 한편 편입으로 구미 경제 판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왜 이탈을 했냐 원인부터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이탈한 이유는 물류비 상승,
그리고 수도권으로 나는 접근성, 그러니까 결국에 무진동으로 인한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사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을 했는데, 저는 소금은 편의가 더불어 소형 화물 운송 항공사를 구미 설립하겠다. 이거 어떻게 설립할 거냐? 설립하게 되면 지역 인재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종사는 경운대에 있고 울진 비행 훈련을 출신들이 있습니다. 정비사는 경운대에도 있고 구미대에도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소형 항공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떠나간 기업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왜?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강화된다. 신공항에서 인천 김포까지는 물류 항로로 인한 이동 시간보다 6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 간에 그 화물 전용 항공사가 에어 인천이 유일한데, 이런 항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구미에서 소형 화물 운송사를 설립했을 때 그 이 항공사 유치에 따른 구미 일자리 창출하고 항공 화물 운수의 메카로 성장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 구미시하고 상의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이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 조사가 돼 있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경상북도의 구미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 물동량의 50%가 구미가 차지한다. 그럼 이만큼 구미처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물류사업법을 따져보니까 10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만 하면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트와 다르게 우리는 등록만 하면 항공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이제 조사도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비행기를 띄울 것이냐? 조금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프랑스에 ATR 42를 띄우면 1회 운항 비중 시 한 350만 원이면 물류를 상당히 많이 실어 나눌 수 있다. 이천공항까지. 이러면 무진동 차를 이용하는 비용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더 많은 물량들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1호 공약의 흐름은 이렇게 되면 군의군 소결문으로 해서 구미가 전체의 공항을 가지고 오겠다. 그 가지고 오는 대안들은 항공사도 설립하고 지역에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비행기 이런 것까지 쓰겠다. 이런 준비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부터 대한민국 선거판을 한번 리딩해 보겠다는 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4번, 대선 3번, 지방선거 3번 치르면서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 선거의 노하우가 가득 찹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구미에 가득 쏟겠습니다. 썼고 여기서 판을 한번 바꿔서 구미를 확 뒤집자. 구미를 한번 바꿔보자. 제가 40대 팽이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수도권의 타오들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기획사들이 다 지금 배치마킹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영상 출마 선언, 그리고 영 서포터즈, 그리고 뭐 다양한 시도들이 전부 다 수도권에서 지금 배치마킹을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의 중심 역동적인 캠프로 제가 끌어가는 다행히 조회수가 한 5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수단에서 2,500조회가 터졌고 페이스북이라는 그 수단 도구에서 2,500조회가 터지고 유튜브에서 1,500조회가 터졌는데 그 조회수가 6,500조회가 나온 겁니다. 이 6,500조회라면은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당원 모집을 할 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당원 모집을 하면 당원 모집을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다 당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거를 한 번 더 해보자는 우리 젊은 친구를 대상으로 당원 모집을 하니까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수치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타오고의 5배 정도의 제가 수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이 보수가 존재하듯이 샤이 최후행이 반드시 보면 저는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장사하는 젊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합니다. 제가 상가톡을 하니까 저를 한 10명에 5명 정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어디서 봤냐?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는 겁니다. 계속 예의주시하게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는 인지, 호감, 지지수인데 인지가 계속 되고 있다, 최고행위가. 그러면 분명히 최고행위도 샤이 최고행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저는 계속하고, 선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 밑에 제가 자리를 잘 잡아서 그런지 제 밑에 허성우 후보가 또 자리를 잘 잡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육신 완성 캠프에 가니까 허성우 군 이런 것도 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국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또 마련이 되고, 저도 허성우 비서관 후보 캠프에 제가 가서 인사도 직접 드리기도 합니다. 수보님 뭐 잘 지내시냐고 묻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썼던 얘기인데, When they gr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급지게 가자. 저는 선거 어떤 외압과 풍파, 네거티브가 들어오더라도 깨끗하고 바르게 저는 가보겠습니다. 선거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국민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꿔보는 게 제가 나온 소명의식이자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너무 지루하셨죠?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마무리입니다, 이제. 쉬운 길보다는 저는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멋지게 가겠습니다. 최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미 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훌륭한 공약과 각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우영 구미 씨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맞습니다. 네, 출마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도경신문 박병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KTX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없으신데 예전에 KTX 후기 유축하면서 많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후보자님은 KTX가 지금 후기로 유치한다는 실질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고 그걸 대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군위의 그 항공물류 구미 IC에서 군위 IC까지 그 고속도로가 있는 그 예비 타당성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그게 갑과 의 지역을 간통을 해서 지나가거든요. 공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X 구미역 정차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속적인 수건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여느 대안들이 계속 대안들이 나왔고 그 대안들이 추진자가 드랍이 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선로 문제로 해가지고 경부 고속 선량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서에서부터 김천으로 내려오면서 그 중간에 구미역을 서면서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미가 이제 1시간 50분에 수서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우리가 또 플랫폼 환경력 개선을 한 그 18량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KTX 같은 18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구미역에는 이제 8량뿐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KTX 이음을 수서에서 연결하겠다. 그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거를 간통한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쿠미아에 대해서 오냐시까지 그 구미시에서 정책은 그 항공물류를 보다 시간 절약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고속도로니까 지금 예정되고 있거든요. 이 저번 달인가 예비 타당성 지금 원희로 국토부 장관이 쓸때 통과가 됐다고 지금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각각 일지역을 간통하게 되면은 각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부를 간통해서 가게 되면은 고속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일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개통이 되거나 공사가 시작이 돼서 개통이 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게 개통이 돼서 정말로
항공물류가 구미에서 군위까지 항공물류가 이동하는데 시간적인 절약에 있어서 구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는 그 소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민이 반대하더라도 국가 국민에 위해서 도움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국회의원은 그 정도 설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우리나라 도움이 되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주민들과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이제 관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 먼저 질문하시죠.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의 박용훈 기자입니다. 일단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항상 핑계를 대는 게 인재가 없다라고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구미의 근무공대가 경북대에 편입되는 거를 경북대 학생들이 엄청 반대했잖아요. 그러면은 경북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근무공대가 급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경북대도 있고 군대도 있지만 여기는 근무공대보다 한참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 기존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또는 그 지교 국립대를 여기다 구미를 하나 만들어서 후보님이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을 끌어들이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핑계는 인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재 있으니까 너 와라. 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립대, 기존에 있는 국립대를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아예 국립대를 힘 있는 국립대 항공이 있으니까 항공 관련 그 과를 신설해서 국립대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투자님 주신 말씀이 국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에서 잘 교육받은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찾아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한 인구들이 소비 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소비 활동을 하고 노후를 국민에서 맞이하고 이 한 사이클이 도는 게 이제 지역 지방식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이제 세부 과제로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로컬 대학 유치라든지 우리 근무공대 재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저는 8대 분야에 88개의 공약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근무공대를 반도체 학과로 전환을 하겠다. 반도체 대학으로 전환을 하겠다. 우리 반도체 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반도체 대학으로 전환을 통해서 다시 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겁니다. 그 좋은 학교를 다시 유치해오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글로컬 대학 지원을 받고 반도체 학과로 명칭을 전환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은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 같은 데서 대기업을 대학을 사버리면 제일 좋은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경북중앙신문의 배수금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빙 자료를 보니까 심플하고 또 젊은 사람이 또 여기에 듣는 내용이 여기에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다 할 수 없는데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건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인 사람하고 또 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한테 설명할 자료는 빼놓고 우리 것만 이제 적용시키는지 내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제스처랄까 말 자체가 용기 있게 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가 좀 안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나서면서 이제 젊잖아 그죠? 그래서 구미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구미를 떠나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구미로 좀 끄잡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금도 좀 앞으로 마련하고 일자리도 좀 마련하고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소보면을 구미로 이제 편입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대구시가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가 오케이 하지 않았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라면은 좌우전에 좀 힘들더라도 정책이 좋으면은 끝까지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수 있으면은 서구를 구미로 땡기고 또 구미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좀 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 우리 말고 젊은 사람을 그 모임을 가지고 하겠죠. 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맞게끔 선거운동 전략을 잘 짜가지고 성공을 하기 바랍니다. 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인데 그게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케이지의 상상마당이라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이제 실무적으로 미팅을 하고, 그리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그 공간을 활용한 놀이공원 이런 거 유치도 제가 실무자들하고 직접 선택을 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소속 편입은 그 주민 투표를 충분히 거쳐야 되겠죠. 소보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제가 지금 판단컨대는 구미 시민이 반대할 이유는 많이는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자치법 4조 5조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지방의회에서 논의한 뒤에 정부 입법 발의에 특별법으로 해서 되는데, 그 과정들을 잘 거쳐가지고 한번 이제 공약이 또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하의 이성입니다. 왔다가 한 말씀 드리고 조금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내가 이야기했던 구미 시하고 소오면 구미시의 소오면 편입을 추진한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또 젊은이로서 또 남들하고 희망을 갖고 구미 발전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현재 그 구미시의 그 남들 물밑에서 강하게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아마 희망 아니겠나 싶은데, 여기 그 통합식 공항 그 편입 때문에 소음이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이런 공약을 이루어 두고 나오듯이, 실제적으로 신공항에서 활주로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고견이 있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나이기 이걸 지어 붙으면 메난 물입니다. 납독한 물. 그 대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물 때문에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대구시장하고 구미시장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많은 감정이 있다. 해결점을 떠나서 감정까지 느끼고 이렇게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구하고 구미하고 물관계 이런 이슈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고견도 한번 듣고 싶고, 끝으로 어쨌든 간에 그 대구하고 분이하고 통합이 돼서 우리 그 구미하고 분이는 인근 이웃이 됐어요. 이웃이면 이웃 간에 상생해서 윈윈해서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항이 아까 그 할줄을 없는 그 문제도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 만대 설정을 대구 간에 구미 간에, 그 다음에 물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대구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부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상생 발전을 해야 63 롯데타워가 높게 들어오면서
그 방향을 1도에서 2도 정도 틀었거든요. 1도에서 2도 튼 게 끝에 활주로에 뜰 때 보면 그 방향이 500m 이상이 차이나 몇 메다가 차이 나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 보면 그러면 활주로를 1도에서 2도 정도만 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산동이랑 해평 쪽에 간통하는 게 아니고 해평 배후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뜰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절차를 거치면 그 F-15의 그 기종이 이제 뜨게 돼서 소음을 일으키는데 이걸 기파차로 그 상승 모드를 한 방에 올려가지고 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공항 활주로를 1, 2도로 트는 거나 이글 비파처라는 제도적 그 활주기 뜨는 기법을 마련해서 두 개를 뜨면 지금보다는 소음이 제가 알기로 한 45% 정도 감소하는 걸로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물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를 우리만 쓴다, 저기 주기 싫다 이런 거는 님기 핑계 문제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우리가 구미가 물을 줄 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갈 거냐, 우리가 구미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때 상생 협의문에 봤을 때 그때 우리가 파기를 시킴으로 해서 손해보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매년 수계기금이라는 기금에서 100억씩 들어오는 거와 대구에서 일시국 100억이 들어오는 거, 구미의 KTX가 쓰는 문제, 구미공단이 지원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백지화가 됐으니까 지금은 구미의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평시수장을 감천지류 쪽에 김천 쪽으로 좀 올려서 구미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 막아주면서 우리가 최대한의 베네핏을 가져가는 그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대구 상식 세 번째 질문 답에 앞서가지고 물 문제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주민들께 익숙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각 고민하는 데 있어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뜻은 다 똑같아요. 반대했다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은 찬성했다. 한데 조건이 좀 달랐어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조건이 좀 달랐어요. 크게 보면은 그 해평지수장과 고화중산을 함께 구미보 위로 어쨌든 간에 옮기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도 국가에서 내놔라. 우리 지방지도 그거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옮겼으니까 해평하고 지상 부분이 거기를 개발하자. 그러고서 백령대교 구미를 한번 새로운 도심을 구성해보자 하는 것이 주였어요. 근데 왜 반대를 했느냐? 장충의 시장이 당시에 추진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그냥 그대로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 시장 했는 부분은 덮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강하게 했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그 찬성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깊이 고민하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에 국회 있을 때 그 영호남 상생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영남의 국회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가서 또 이제 참배를 하고 또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가서 참배를 하고 그런 게 이제 감정의 골을 좀 풀었던 것들이 있는데 감정 소비 문제들은 앞으로 고민해서 한번 저도 그런 이제 포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다가 추진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감정 푸는 거는 저기 고견을 더 주시면 저도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못하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구미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서 안전을 지켜 천천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